안녕하세요. 승살TV 한장원 변호사입니다. 자, 여러분, 머그샷이라고 들어보셨죠? 미국 영화 같은 데 보면 특히 수사물 관련해서 우리 범죄자들이 경찰서, 유치장 같은 데 가게 되면은 피의자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공개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일명 머그샷 공개법이라고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그전에는 다른 이제 개별 법률들의 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데 모아서 이제부터는 이런 경우에 이렇게 피의자의 그런 신상을 공개하겠다라고 해서 법을 만들었고, 그게 이번 달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인 거예요. 여러분, 이 머그샷 공개법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이제 이 전체적인 그런 사회 분위기는 굉장히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오늘 굉장히 좀 조심스럽지만은 나름대로 이 법에 대한 제 개인적인 좀 우려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 생각은 정답은 아니고요. 변호사로서 저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리고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제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이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말하자면 이 머그샷처럼 해가지고 피의자의 사진도 공개하고 이름도 공개하고 할 수 있다라고 새로 시행되는 법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각 개별 법률로 이런 것들이 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일률적인 어떤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굉장히 특수한 연쇄살인범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어제 특감법이라는 어떤 규정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런 제한된 경우에만 이렇게 공개되고는 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법률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그런 요건을 성립한 것은 의미 있는 그런 행동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무죄 추정이 인정되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래서 형사 재판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의 죄가 있는 것이 확정되지 않으면 그때까지는 이 사람은 무죄로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법은 전체적으로 일단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굉장히 큰 법인 것은 분명하죠. 왜냐하면 어쨌든 여기서 이제 낙인이 찍혀버리면 여론이라든지 사회적 분위기가 이 사람에 대해서 무죄 선고를 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요건과 관련해서 보자면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기는 한데, 그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주체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형사소송에 있어서 이 피의자, 나중에 피고인이 되는 이 사람을 법적으로 공격할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한 유죄 증거가 있다 없다, 이 부분을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에 있어서는 사실은 대등한 상대방인데 그 중에 일방이 너는 죄 있으니까 이거 너의 신분에 대해서 공개를 해도 괜찮아 라고 판단을 하는 것은 뭔가 좀 형평에 맞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지금 요건을 보게 되면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그리고 피의자의 재범 방지나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요. 피의자의 신분을 공개하는 것이 얼마나 큰 그런 공익상의 이익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과연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공익상의 이익이 무엇인가? 피의자의 신분이 공개되면 이 사람이 재범할 가능성이 줄어드는가라는 그런 고민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어차피 만일에 유죄 선고가 돼서 굉장히 장기간의 그런 형을 살게 되면 어차피 재범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놓고 보면 재범 방지라는 그런 목적은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일반적인 사회의 범죄 예방의 목적이라면 사실은 이러한 피의자의 신분을 공개하는 것 말고도 이 사람에 대해서 엄벌을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대체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실은 목적을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이슈들이 크게 있으면은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된다기보다는 사실은 국민의 스트레스가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논쟁이 더 커지고 사회적인 불안감이 더 커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는 좀 듭니다. 그 다음으로는 피의자, 물론 형사처벌해야 되죠. 굉장히 나쁜 사람인 것은 맞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 사람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정도의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면 사실 저도 무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거의 99.9는 유죄고 엄벌을 받아야 하겠죠. 그런데 이 피의자의 신분을 공개하게 되면 피의자만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피의자의 가족들, 피의자 친한 지인들의 경우에도 결국에는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가족 문화가 굉장히 강한 나라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식이 잘못했다 그러면 부모에 대해서 자식 잘못 키웠다고 이런 비난이 들어가기 쉬운 그런 구조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잘못된 것이 만천하에 공개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 집 자체가 풍비박산이 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생각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뭐 비난을 한다거나 하셔도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바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부분인데요. 머그샷 공개법이 새로 제정되기 전까지는 어떤 식으로 됐었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흉악범이 죄를 저질러서 경찰에 잡혔다라고 하게 되면은 하루 이틀쯤 뒤에 바로 경찰 내에서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열려서 이 사람의 신상정보를 공개할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다음날 바로 공개를 해버립니다. 신상정보 공개라는 행동은 사실은 이 개인에 대한 어떤 불이익한 처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일반 개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는 그와 관련된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다음날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해버리면은 사실은 이 피의자로서는 그것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장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머그샷 공개법은 이것을 좀 보완해가지고 피의자에게 신상정보 공개를 하겠어 라고 말할 때로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 지금 갇혀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지 말지도 지금 확실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5일 동안 변호사 선임을 해가지고 이것과 관련된 신상정보 공개를 일시 정지를 시켜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하기조차 버거운 그런 시간인 거예요. 선임을 한다 손치더라도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 시간 동안 빨리 서면을 써가지고 그것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그러기에는 타이트한 그런 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업정지, 뭐 영업 폐쇄 이런 처분만 해도 한 달, 두 달 시간을 두고 그 시간 동안 이것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줍니다. 그런데 이 신상정보 공개는 기존에는 단지 하루, 근데 이번에는 5일 정도의 유예기간을 주는 것으로 적법 절차를 지켰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법조인 된 제 입장에서는 절차적인 면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 기간을 늘리거나 아니면 이것과 관련된 이의 신청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보장을 이 법 자체에다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글로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제 생각을 다시 한번 가다듬는 기회를 갖고 싶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적법 절차를 지키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그 적법 절차의 원칙이 일관적으로 지켜져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분도 의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